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형윤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수능 문제풀이죠. 21번, 29번, 30번 문제는 선생님 풀어봤고요. 나머지 4점짜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X에 관한 설명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모집단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집단에 대한 X값을 1, 2, 3일 때 그에 따른 확률들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모분산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모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죠? 각각을 제곱해서 이 확률들과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6분의 1, 그 다음에 4와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3분의 4 플러스 그 다음 2분의 9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평균은 3분의 7이라고 계산을 해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49 이거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6으로 통분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8, 6분의 27 이렇게 지금 되니까요. 35니까 6으로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모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6에서 9분의 49를 빼주면 9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가에 들어갈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들어갈 숫자는 지금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 구한 평균들을 표본 평균 바x라고 하면은 바x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3분의 7로 갔고요. 그 다음에 바x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되죠? 자,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산은 바로 모분산을 뭐로 나눠주면 되죠?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10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그냥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죠? 18분의 1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나에 들어갈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에 들어갈 숫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가 어떻습니까? 바x의 1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vy는 이게 바로 바x의 10배니까 어떤 거? 지금 바x의 분산의 몇 배? 100배만 해주면 되겠죠. 자, 바x의 분산이 지금 18분의 1이니까요. 이 값은 얼마가 돼요? 18분의 100을 해서 바로 9분의 50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다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다에 들어갈 숫자들을 PQR이라고 할 때 모조리 다 더해보라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계산 꼼꼼히 한번 해볼까요? 9분의 5, 18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50 이렇게 더해주면 되니까요. 자, 18분의 111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3으로 나눠주면 6분의 37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지수함수가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y는 ax승. 그런데 이 위에 그 y가 루트 3인 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y좌표가 현재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b가 적당히 이렇게 있고 b가 4,0입니다.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5하고 a를 이어준 거와 그 다음에 a와 b를 이어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을 다 구해보는데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a의 y좌표가 루트 3이니까요. a를 t, 루트 3이라고 해서 t 값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됐나요? 그러면은 a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a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a의 t승이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서로 지금 OA하고 AB가 수직이다. 얘네들을 어떻게 따질 거냐면요. OA의 기울기는 현재 t분의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4-t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이 값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간단히 해서 식을 계산해보면 양변의 분모 t 곱하기 4-t를 곱해 줍시다. 그러면 3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이런 형태로 되고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이 나오니까 t 값은 현재 2하고 3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 좌표가 1, 루트 3이라고 합시다. 이때 a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자체가 그대로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형태를 보니까 이 루트 3을 3의 2분의 1승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3, 루트 3이 a 좌표일 때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의 세제곱이 바로 루트 3, 즉 3의 2분의 1승과 같다 이 얘기죠. 따라서 이때 a 값은 뭐가 됩니까? 3의 6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지금 두 개 나왔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a 값들의 곱이니까요. 3의 6분의 1승과 3의 2분의 1승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3의 3분의 2승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자, 의미 아닌 정수 ABC에 대해서요. ABCD가 다 0 이상이죠? 자, ABC는 다 더한데 D를 빼네요. D, 그래서 9를 일정하고요. D가 4 이하고요. C는 D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처음 시작을 이걸 그냥 상수 P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C가 D 이상이기 때문에 P 역시 어떻게 되죠? 0 이상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한마디로 A, B, P는 전부 다 0 이상인데요. A, B, P는 3개 0 이상 정수합이 9가 되는 경우니까 A, B, P의 개수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P가 정해져 있을 때 C, D는 몇 개인지만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C는 어떻게 되죠? 바로 D 플러스 P가 되는데요. D가 지금 4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도 역시 어떤 수죠? 4 이하이긴 한데 0 이상이죠. 그러니까 C로 가능한 거는 얘가 지금 P 이상 P 플러스 4니까요. C가 하나 정해지면 D도 역시 정해지는 거잖아요. P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C로 가능한 거는 P, P 플러스 1, P 플러스 2, P 플러스 3, P 플러스 4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세요? P가 하나 정해져 있다고 할 때 C가 이렇게 5가지 나올 수 있고요. C가 정해지면은 D도 역시 하나로 정해지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A, B, C 이거의 경우의 수 있죠? 이거를 곱해 주시고요. A, B, C가 아니라 A, B, P 이거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P가 하나 결정되면 C, D가 결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죠? 5가지죠. 여기다가 5만 곱하면 상당히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 P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3개의 0 이상 정수합이 9가 되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바로 3H9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죠? 3H9 곱하기 5가 되니까요. 3H9는 어떻습니까? 11 컨비네이션 9, 11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곱하기 5 해주면은 55 곱하기 5에서 275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PB-PC를 2로 만족하는 점P, 이거 뭐죠? 쌍곡선유를 점P가 움직인다 라는 사실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그냥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잡고요. ABC를 어떻게 옮겨주는 게 가장 편합니까? 그렇죠. BC가 어떤 쌍곡선에 초점이 되도록 옮겨주는 게 가장 편하죠. 그래서 B를 여기 마이너스 5,0, C를 5,0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 A좌표는 이게 지금 정삼각형 반으로 잘라놓은 거니까 높이가 5루트 3이죠. 0,5루트3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점 P의 자취는 어떻게 됩니까? PB-PC가 2로 일정하니까요. 자, BC를 초점으로 하고 주축 길이가 2인 쌍곡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하나 이렇게 그어지고 또 하나 이쪽이 하나 이렇게 그어지는데 PB-PC가 양수 2가 돼야 되니까요. 이 오른쪽 쌍곡선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오른쪽 쌍곡선을 점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쌍곡선 시간번 한번 구해볼까요? 이 주축 길이가 1이니까 주축의 양 끝점이 1,0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초점 좌표가 5,0이 돼야 되니까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4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점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 P를 A, B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뭘 만족한다? a제곱 마이너스 24분의 b제곱은 1이다. 이걸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어떻다? 1 이상이죠. 오른쪽 쌍곡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분 PA 길이가 어떻습니까? 최소라고 합니다. 선분 PA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바로 어디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점 P에서 접선에 수직인 직선 있죠?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법선이라고 하죠. 이 법선이 어디로 들어갈 때? 0,5루트 3으로 들어갈 때 그때 점 P가 이렇게 잡히면 AP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그렇다면 P에서 이 법선이 0,5루트 3으로 들어가도록 A, B에 관한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때 접선식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접선식은 어떻게 되죠? A, B라고 할 때요. 바로 AX 마이너스 24분의 BY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접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넘겨서 24분의 B를 나눠주면 B분의 24A가 기울기가 돼요. 그럼 법선의 기울기는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24A분의 B가 바로 법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얘를 기울기로 가지면서 A, B를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주시면요. Y는 마이너스 24A분의 B 곱하기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얘가 어디를 지난다? 점 A 0,5루트 3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계산은 나중에 간단히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좌변은 5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A 약분되니까요. 플러스 24분의 B 플러스 B니까요. 24분의 25B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라서 B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계산해 주시면은 5분의 24 루트 3 B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A 값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점P A, B를 잡았잖아요. 어차피 문제에서 알고자 하는 게 뭐죠? 삼각형 PBC의 넓이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어차피 밑변 길이는 10으로 일정하고요. 바로 이 B 값이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쉽죠? 따라서 삼각형 PBC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밑변 길이가 10이고요. 높이가 B인 삼각형이니까 OB가 바로 넓이가 됩니다. 이 OB는 얼마가 되죠? 24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x는 정규분포 10,2제곱을 따르고요. y는 정규분포 n,2제곱을 따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표준 편차가 같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 fx, gx 그래프 그려주면 위치는 다르겠죠. 평균들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가 fx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은 얘가 뭐에 대해서 좌우대칭이다? x는 10에 대해서 좌우대칭입니다. 이 확률 변수 gx 그래프도 역시 그려주면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m에 대해서 좌우대칭인데 표준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모양 자체가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겹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좀 쉽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F12가 G2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함수값들은 어떻게 하면 점점 커지죠? 이 평균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모양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F12가 G20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는 이 12가 평균에 대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20은 평균에 대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그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절대값 n-20이라고 할 수 있죠. 20이 더 큰지 m이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함수를 표현해봤습니다.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 20이 어떻다? 이 12보다는 12하고 평균 사이의 차보다는 20과 평균 n값 사이의 차가 더 같거나 작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는 절대값 n-20 이상이 됩니다. 됐나요?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m값이 현재 어떻습니까? 바로 18 이상 22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 gx만 좀 자세하게 그려주면 바로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데요. 이 m값이 18 이상 22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y가 21 이상 24 이하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요. 지금 21 이상 24 이하의 확률은 이 구간의 길이가 3으로 일정하죠. 됐나요? 이 구간의 길이가 3으로 일정하니까요. 어떨 때 이 확률, 그러니까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어요? 얘네들 중간값이 어떻게 되죠? 얘네들 딱 중간값이 21과 24의 평균을 내주면 22.5가 되는 거죠. 요 22.5가 평균 m에 가장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20이라고 24 사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 확률이 최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말로 정의하면 상당히 쉽습니다. 22.5가 평균 m에 가장 가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확률이 최대다. 그런데 m 범위가 어떻습니까? 18 이상 22 이하잖아요. 따라서 n값이 뭐일 때 22.5가 m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죠. m값이 22일 때. 그럴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 확률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최대값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y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렇다면 22,2 제곱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확률은 y가 어딨죠? 그렇죠. 21 이상 24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되고요. 표준화 시켜주면요. z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0.5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 이 확률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0.5 이상 1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이 표에서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됩니까? 0.8 그 다음에 2, 3, 5, 3, 2, 8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원 위에 있는 서로 다른 4점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자, ABCD가 어떤 위치 관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B 길이가 8이고요. 자, 이거에 집중을 해볼게요. AC하고 BC 내적값이 0이라는 얘기는 AC 벡터와 지금 어떻게 된다? BC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된다 이거죠. 각 ACB가 어떻게 된다? 90도란 얘기는 바로 A하고 B가 지름의 양끝점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적당히 C가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각 ACB가 지금 현재 90도가 되는 겁니다. AB 길이가 8이란 얘기는 지름 길이가 8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써봤고요. 자, 그렇다면 AD 벡터, D가 여기 어디엔가 있는데요. 자, D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 AD 벡터를 어떻게 분해를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A에서 D까지 가려면 이 원의 중심으로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AD 벡터는 AO 플러스 그 다음에 OD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 값이 지금 어떻다? 2분의 1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이거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2분의 1 AB는 어떻습니까? 얘가 바로 AO 벡터랑 동일한 거죠. 됐나요? 따라서 이거랑 이거가 소거가 되면은 바로 뭐다? OD 벡터는 마이너스 2BC 벡터하고 똑같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OD하고요. 그 다음에 BC는 서로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지금 어떻다? 이거의 2배가 OD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OD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지름 길이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4입니다. 그러니까 BC 길이 역시 2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뭘 알고 싶습니까? AD의 제곱의 크기, 한마디로 그냥 3분 AD 길이 구해서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조선 어떻게 그을 거냐면요. DO를 연장해서 AC와 만나는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지금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가 평행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90도니까 얘도 역시 90도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가 AB의 중점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삼각형 AO,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잡겠습니다. AOH하고 ABC가 1대2 닮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면은 이 길이가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길이가 현재 반지름 4입니다. 그래서 AH는 루트 1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AD의 제곱은 직각삼각형 어디에서 처리하시면 돼요? 삼각형 ADH에서 보면 상당히 쉽죠. 이 길이 루트 15고요. 그 다음에 DH 길이는 2라고 4도해서 전체 5입니다. 따라서 AD의 제곱은 바로 15 플러스 25에서 40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7번 넣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 이걸 구하는 건데요.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가조건에만 먼저 신경 써볼게요. 앞면이 전체 사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앞면이 나온 횟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칭성에 의해서 어차피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과 7번 다 나올 확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확률과 6번 나올 확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올 확률, 5번 나올 확률 똑같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나올 확률 동일합니다. 됐나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앞면이 3번 이상 나올 확률은 그냥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거 반으로 잘라보면 앞면이 4번, 5번, 6번, 7번 나올 확률은 그냥 2분의 1입니다.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쉽죠? 거기다가 추가로 뭐만 더하면 되겠어요? 앞면이 3번 나올 확률만 더해주면 끝입니다. 되나요?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어떻습니까? 앞면이 3번, 그 다음에 뒷면이 4번 나야 되는데 결국에 그게 다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4승이 곱해지니까 전체 2분의 1의 7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 바꿀 경우의 수 7 컴비네이션 3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가조건만 만족할 확률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128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7C3이 얼마가 되죠? 35가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2분의 1 계산하면 가를 만족할 확률이 됩니다. 여기에서 뭘 덜어내면 되겠어요? 나를 만족하지 않을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덜어내면 되겠죠. 앞면이 3번 이상 나오긴 나오는데 앞면이 연속해서 안 나올 확률을 전체에서 빼주면은 문제 상당히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확률 계산해 주시고요. 가 조건 내에서 나 조건을 만족 안 할 확률을 한번 덜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앞면이 3번 이상 나오면서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을 확률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전체 7번 던지기 때문에 앞면이 만약에 최대한 많이 나와봤자 앞면끼리 연속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나와봤자 몇 번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앞면이 최대 4번까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앞면이 5번 이상 나오면요. 무조건 앞면끼리는 연속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 3번 이상 앞면이 나오면서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을 확률을 뺄 거기 때문에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을 확률은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겠다. 첫 번째 케이스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4번 나올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 앞면이 4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올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만 구하면 상당히 쉽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먼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4번 나올 확률은 어떻죠? 바로 똑같이 2분의 1의 7승이죠. 그 다음에 이거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죠. 자, 동그라미 3개랑 x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동그라미 3개가 인접하지 않는 수들의 경우의 수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죠? x 4개를 먼저 바닥에 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까는 경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나옵니까? 5개가 나오죠. 이 사이사이 5개의 공간 중에서 3개만 골라서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 하나씩 써주면 어때요? 동그라미 3개가 인접하지 않는 수들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4개를 바닥에 깔아주고 사이사이 공간이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갈 자리 3개 골라주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바로 53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128분의 1 곱하기 10이라고 합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어차피 분모가 다 128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쨌든 앞면이 4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올 확률인데 그거 역시 2분의 1의 7승이죠. 그런데 얘네들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그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는 딱 몇 가지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면이 4번 나오는데 이 앞면 4번끼리 인접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128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조건 내에서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128분의 1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어떻습니까? 가조건 확률 구해주시고요. 가조건 내에서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확률 얼마? 128분의 11만 덜어내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요. 이게 지금 128분의 64가 되니까요. 전체 답은 128분의 99에서 10을 빼니까 88이 되는 거고요. 약분해 주시면은 16분의 8로 나눠준 거니까 16분의 1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fx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 있고 g'1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 주어진 식을 바로 양변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미분은요. g' 10분의 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 곱하면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 우변 역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씁니까? f' f-1 x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g'1을 알고 싶기 때문에 바로 어떤 거? 이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x값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 2 대입하면요. g'1 곱하기 10분의 1 이 값은 바로 f' f-1 2분의 1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f-2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 식 있잖아요.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g1이 누구랑 같은 거죠? f-2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쓸 수 있죠. 근데 g1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f-1 잘못 썼죠? f-2 그래서 이 값이 현재 뭡니까? 0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f'0분의 1 자, 이렇게 되는데요. 양변에 10만 곱해주면 g'1이 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f'x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요. 바로 2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x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래서 f'0을 알고 싶으니까 f'0은요. 현재 다 사라지고 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g'1은 바로 뭡니까? 양변 10 곱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은 5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 문제가 나왔죠. 그림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거죠? 바로 이 전개도를 AM과 AN을 접는 선으로 해서 AD하고 AB가 만나도록 이런 식으로 입체를 접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AMN을 PAM 평면 위로 정상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삼각형 AMN의 넓이를 구해주시고요. 여기다가 AMN, 밑면이죠? 이거와 PAM 사이의 이면각을 세타라고 하면요.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봐라. 이런 문제죠. 자, AMN의 넓이 따로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따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AMN의 넓이는 상당히 쉬운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변 길이가 4인 마름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점 잡았으니까 이 길이가 2하고 2, 여기도 2가 되고요. 각도가 지금 60도랑 120도이기 때문에 얘는 한 변 길이가 어떻게 되죠?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역시 2가 되고요. 전체 이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요. 그렇죠? 전체 가로 길이가 4루트 3인데 요거 루트 3을 빼주면 전체 요 가로 길이가 현재 3루트 3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삼각형 AMN의 넓이는 쉽게 3루트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답을 쉽게 낼 수 있겠죠. 자, 코사인 세타 현재 뭡니까? 이 PAM 평면하고 ABCD 평면 사이의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점 P에서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수선의 발 내려서 이걸 TH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점 P에서 삼선 정리를 이용할 겁니다. 점 P에서 AM 쪽에다가 수선의 발 T를 한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HT 역시 바로 AM과 수직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는 현재 뭐냐면요. 바로 선분 PT분의 그 다음에 선분 HT 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개도를 펴서 생각해주면요. PT는 뭐랑 동일하죠? 바로 BT하고 완전히 똑같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랑 동일하냐면 BT분의 HT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BT분의 HT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평면에서만 계산하면 문제 충분합니다. 자, B에서 지금 어떻게 되죠? AM에다가 지금 PT가 AM하고 수직이잖아요. 그럼 PT를 고스란히 펴주면은 PT가 BT가 되죠. 이 BT 역시 어떻습니까? AM과 수직입니다. 자, BT가 AM과 수직이고요. HT가 똑같이 AM과 수직이니까 바로 BTH는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B에서 어떻게 됩니까? AM 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고요. 그거를 더 연장해주면은 바로 얘가 T가 되고 얘가 H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BT 길이, TH 길이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일단 계산 좀 더 하더라도 단순한 생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BT 길이를 한번 알고 싶은데요. BT 길이는 이거 연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M에서 이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2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 90도, 30도 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BM 길이가 현재 얼마가 되죠? 2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1이 되고요. 얘는 바로 루트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AM 길이는 현재 어떻습니까? 전체 AM 길이는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5니까 AM 길이는 2루트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BT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삼각형 ABT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P라고 잠깐 잡겠습니다. 삼각형 ABT와 삼각형 AMP가 현재 닮음이죠. 됐어요? 그런데 지금 AB 길이가 4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BT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4에다가 뭘 곱해준다? 이 빗변분의 짧은 변의 길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2 루트 7분의 루트 3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이 좀 많죠. 그래서 얘가 지금 7분의 2 루트 21이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자, BT 길이 7분의 2 루트 21 나왔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T 길이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길이도 좀 필요하거든요. 자, AT 길이는 계속해서 지금 뭐다? 두 삼각형 닮음만 이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이 짧은 변이 지금 루트 3이고요. 높이가 현재 5잖아요. BT 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T 길이는요. 바로 BT 길이 7분의 2 루트 21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루트 3분의 5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요. 7분의 그 다음에 10 루트 7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AT 길이 계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 길이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TH 길이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바로 요 점을 잠깐 Q라고 두겠습니다.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AMQ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MQ니까 삼각형 AHT 요거 닮음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HT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요. 삼각형 AMQ에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짧은 변, 요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긴 변, 이 높이가 지금 3루트 3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전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HT인데 여기가 수직이죠. 요 AT 길이에다 뭐만 나눠주면 3루트 3만 나눠주면 HT 길이 알 수 있는 거죠. 닮음 이용해서. 그래서 계속 계산해 볼게요. HT 길이는 바로 AT 길이 아까 여기 구했죠. 7분의 10 루트 7을 뭘로 나눠준다?
3루트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분모 분자 루트 3 곱해주시면요. 여기서는 지금 9 곱하기 63분의 10루트 21 이렇게 지금 나왔죠. 자, HT 길이마저 구해봤습니다. 코사인 세타 구했고요. 3루트 3만 곱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계산 마저 해볼까요? 자, 분모 분자 루트 21 똑같으니까요. 이거 간단히 해보면요. 7분의 2분의 그 다음에 63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이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 63 곱해주면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9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사형의 넓이는 3루트 3 곱하기 9분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9분의 15 루트 3 이게 바로 정사형의 넓이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9분의 15 루트 3인데 지금 약분하면은 3분의 5 루트 3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정사형의 넓이가 P분의 Q 루트 3이라고 했는데요. PQ가 각각 3하고 5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는 8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다음 조건을 5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요. 자,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가조건, 홀수는 아예 안 쓰던가 아니면 쓴다면 1, 3, 5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씩만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나조건 보세요. 짝수는 2, 4, 6인데요. 2, 4, 6은 아예 안 쓰던가 쓰게 된다면 무조건 2번씩 써야 된다 이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경우의 수를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건데요. 그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짝수를 몇 번 쓸 것이냐. 그쵸? 짝수를 쓰게 된다면 무조건 짝수 번씩. 그쵸? 한 개의 짝수는 2번씩만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짝수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칸을 채워야 되는데 짝수를 아예 안 쓰면 홀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5칸을 다 채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는 같은 짝수를 어쨌든 2번 쓰고요. 같은 짝수를 2번 쓰고 그 다음에 홀수 서로 다른 거를 한 번씩만 사용하면은 자, 어때요? 5칸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어떤 짝수를 두 개 쓰고요. 어떤 짝수 한 번 쓰면 무조건 2번 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짝수 가지고 와서 또 2번 쓴다고 하면은 홀수는 어떻게 된다? 한 번만 더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짝수는 어때요? 셋 중에 한 종류만 2번 쓰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는 3개 써야 되는데 홀수는 어차피 3개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 3개는 무조건 1, 3, 5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짝수 2개가 서로 같으니까요. 이를테면 2를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걸 뒤섞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그렇죠. 바로 5개를 뒤섞긴 한데 2개가 겹치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3 곱하기 60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180까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짝수가 3종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종류가 필요하죠? 2종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2종류를 뽑는 경우의 수가 바로 3C 2가지고요. 이를테면 2를 2번 쓰고 4를 2번 쓴다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홀수는 어떻게 되죠? 1, 3, 5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도 생각하면 바로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2번 쓰고 4를 2번 쓰고 1을 한 번 쓴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네들을 뒤섞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죠. 전체 5팩을 2개 겹치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3 곱하기 얘는 뭐죠? 60을 다시 2로 나누니까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0까지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450까지가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변별력 문제 말고 나머지 4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쳤고요. 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2 학생들, 현재 고2 학생들이 이제 주가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쉽고 어렵고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답 정리라고 항상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수능 문제는 사실은 보면은 변별력 문제보다는 나머지 4점짜리 문제 중에서 계산이 좀 복잡하던가 은근히 좀 헷갈려 할 만한 문제들이 좀 다소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 수능도 아마 비슷한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올해 수능 풀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선생님 매우 보람찰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풀이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